오늘은 큐시트 세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방송국 PD 생활을 하다가 학교에 온 지 벌써 두 학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두 번째 학기도 끝나죠. 제가 학생들을 만나서 같이 수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더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은 학생들하고 상담하면서 대화를 나눈 겁니다. 지금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그러죠. 디지털 2000년을 넘어오면서 디지털 세상이 바뀌면서 한 세대 안에 세 개의 세대가 공존하고 있죠. 그래서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 태어나자마자 이 세상에 인터넷이 있었던 그 세대를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그러고요. 또 그 이전에 태어났지만 디지털 프레임으로 들어온 세대를 디지털 이주민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아직도 이 디지털 프레임에 들어오지 못한 세대를 디지털 이방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많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디지털 원주민들,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새로운 세대다. 이전 세대와는 전혀 새로운 세대다. 라는 것을 그동안 제가 여러 번 강의를 통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학생들하고 상담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것을 많이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또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하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과 1년 동안 이야기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모든 면에서 새로운 세대인데 아직도 큐시트 인생을 벗어나지 못했구나. 지금 2000년대 태어난 학생들도 큐시트 세대이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큐시트 세대는 뭐냐면요. 큐시트는 방송이나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진행 상황을 도표로 그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송에서는 방송을 진행하면서 진행자, 출연자죠. 그리고 스태프들, 카메라맨부터 기술 엔지니어, 그리고 플로어 매니저,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도표로 정리해줘서 한 사람도 착오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진행 상황을 기록한 도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들을 큐시트 인생이라고 큐시트 세대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 세대들을 한번 들여다보죠. 큐시트 세대는 어디부터 시작을 했냐면요. 1980년 중반 이후에 태어난 세대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때부터 큐시트 세대가 시작됐냐 하면요. 그 이전에는 우리 세대나 그 밑에 지금 세대들은 부모들이 대학을 나온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대개는 초등학교 교육을 받거나 그 초등교육도 못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저도 되돌아보면 친구들 중에 부모가 대학 나온 사람은 거의 한두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대학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고등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어떻게 공부를 해라, 어떻게 진로를 설정하라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해줄 수 있었던 것은 열심히 일해서 자녀들이 원하는 학교를 대학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학업에 뒷바라지를 해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학비를 대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을 키웠죠. 그래서 우리들은 부모가 정해준 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학교의 선생님과 상의하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길을 개척해 왔죠. 그런데 아마 우리 세대부터 그랬을 겁니다. 우리들이 대학을 나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하면서 아이를 낳았죠. 그때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제 대학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대학 교육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자녀 교육을 본인들 생각대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자녀들한테 큐시트를 그려주기 시작했죠. 저도 이제 큰아이가 1987년생이니까 유치원 때부터 아마 큐시트를 그려준 것 같아요. 그죠? 유치원이 끝나면 미술학원, 그 다음에 뭐 수영학원, 뭐 음악학원 이렇게 정해주면 아이들은 그 큐시트에 따라서 이동을 했죠. 그게 이제 고등학교까지 끝나고 대학에 가서 처음으로 자기가 주도해서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80년대 중반에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사실은 전 세계에서 80년대 중반에 태어난 세대는 디지털 세상을 주도적으로 이끈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주도적으로 길을 개척하고 그리고 새로운 산업도 일으켜서 경제를 주도하고 사회를 이끌었죠. 근데 대한민국의 80년대생들은 부모들이 이렇게 처음으로 대학을 나온 세대이기 때문에 큐시트를 그려줬고요. 큐시트에 의해서 세상을 살다 보니까 큐시트가 안 주어지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세대죠. 그런데 이제 이 세대는 또 특이한 점이 큐시트를 그려주면은 어느 나라 경쟁자보다 젊은이들보다 훨씬 성과를 잘 냅니다. 그렇게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세대를 큐시트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2000년대에 태어난 학생들은 큐시트 세대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부모들도 이제 20년이 지나니까 한 세대가 바뀌었고요. 아닌 줄 알았는데 학생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이나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는 생각들은 명확합니다. 아주 주체성도 강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즘 젊은이들은 특히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젊은이들은 정말 똑똑합니다. 명석하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태어나면서부터 인터넷부터 시작해서 멀티미디어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경험이 우리 세대보다 몇십 배 많은 겁니다. 그렇게 경험이 많다 보니까 똑똑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자기 주체성이 강한 세대가 자기 하고 싶은 일도 명확합니다. 나는 이런 것을 하고 싶습니다. 졸업하면 이런 것을 하고 싶습니다. 명확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준비된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 큐시트가 주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 세대들한테. 그래서 그걸 느꼈습니다. 이 세대들까지도 아직도 큐시트를 그려줬구나, 부모들이. 그래서 지금 지금 큐시트 세대의 첫 번째 세대, 80년대생들이 부모가 되기 시작했죠. 그런데도 본인들이 큐시트 세대다 보니까 자녀도 큐시트 세대로 키우는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녀한테 왜 큐시트를 그려주면 안 되는지 그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큐시트의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큐시트를 그려주기 시작한 것은 우리 세대는 산업화 시대에 최적화돼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산업화의 특징을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큐시트 인생의 속성을 알려면은 산업혁명은 우리 인류학의 첫 번째 대규모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그 이전에 2000년 동안 물론 기술 발달에 의해서 조금씩 변화하긴 했지만 그렇게 대규모 패러다임 전환은 없었는데 산업혁명이 인류에게 최초로 대규모 패러다임 전환을 시킨 겁니다. 그 산업화 패러다임에 따라서 제가 하버드 시대의 종말과 학습혁명에서 말한 것처럼 하버드 대학이 그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 교육을 쫓아서 지금 대학교부터 초등학교 교육까지 모든 시스템은 이 산업혁명 시대 패러다임에 맞춰서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시대 패러다임을 정확히 이해해야 왜 큐시트 세대가 생겼고 큐시트 세대는 디지털혁명 시대 왜 한계가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산업혁명의 패러다임 전환은 첫 번째 대량 생산 시스템에서 나왔습니다. 대량 생산 체제가 들어오면서 인류는 생산성을 몇 배, 몇십 배 올릴 수 있었습니다. 비약적인 상승이죠. 이 생산성의 향상은 노동자 계급을 비롯해 일반인들까지도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돈을 벌 수 있게 해주죠. 그러니까 일반인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일반인들에게 권력이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분산되고 하향화됐죠. 그래서 민주주의 체제가 나온 겁니다. 민주화 체제가. 그런데 경제 활동에서 더 중요한 것은 분야별 전문화입니다. 대량 시스템은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자동화 시스템이니까 조립 라인이죠. 그래서 조립 라인이니까 분야별로 전문화를 해서 연결을 하는 게 생산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산업화 시대의 생산성 향상은 전문화에 의한 조립 생산 라인 시스템이다. 그렇다 보니까 큐시트가 필요했던 것은 조립 라인에 의해서 전문화가 이루기 때문에 전문화 영역에서 정확성을 추구하면 됩니다. 그 영역에서 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큐시트를 그려준 대로 하면 되죠. 그래서 이때 교육을 직업을 쫓아가는 교육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Job Following Education.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에서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그 전문화가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대학의 학과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교육을 하면은 그 교육 분야에 가서 종사해서 일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죠. 지금 대학의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죠. 학과 구성이나 학부 구성이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그 요구대로 산업화에서 전문화가 된 요구대로 대량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진 요구대로 대학 시스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혁명이 일어났죠. 디지털 혁명의 패러다임은 산업혁명의 패러다임을 몇 배 바꿔놨습니다. 그것은 네트워크 효과라는 것이죠. 연결에 의해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그것은 N개의 연결을 하면은 N배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2의 N승으로 상승을 하죠. 이거를 지수함수, 거듭제곱으로 형성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 생산성 향상은 산업혁명 때는 몇 배 상승했는데 이 디지털혁명 때 생산성 향상은 몇십 배, 몇백 배가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이 산업화 시대에 몇십 배 향상됐다면 몇백 배, 몇천 배가 향상이 됐죠. 생산성이 향상이 되면 산업혁명 시대 때 본 것처럼 개인들의 생산성이 또 그만큼 올라가죠. 그래서 권력이 개인한테 초개인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더군다나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은 정보를 무한대로 흐르게 했죠. 그렇다 보니까 개인들의 정보 습득력이 무한대로 확장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인들이 개개인이 갖고 있는 권력이 점점 더 강화됐죠. 그러다 보니까 큐시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또 권력의 상층부에서 하층부로 이루어지는 수직체계, 하이라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수평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렇다 보니까 전 분야가 융합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융합화가 이루어진다는 건 분야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는 전문화가 이루어졌는데 여기는 반대로 융합화가 이루어졌으니까 반대 현상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여기에 글로벌화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 월드가 됐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연결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작용했던 패러다임이 다 소멸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겼죠. 그것은 산업화 시대는 하드웨어 세상이기 때문에 정확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도 정확성, 정답 맞히기가 됐었죠. 그런데 디지털 세상은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죠. 그렇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거를 피드백, 데모금이라고 하는데 이 데모금이 양의 데모금이 될지 음의 데모금이 될지는 내가 주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상호작용에 의해서 상대와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특징이죠. 그것을 소프트웨어 세상이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가 모든 걸 먹는 세상. 그래서 산업화 시대 하드웨어 세상은 정확성의 특징이고요. 디지털 세상은 소프트웨어 세상은 불확실성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이디어를 내서 그것을 설계하고 제조를 하고 기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디지털 세상은 여러 가지를 모아서 상호작용에 의해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조합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죠? 조합의 능력. 산업화 시대처럼 전문화에 의해서 산업화에서 요구하는 그 교육을 쫓아가는 교육이 아니라 불확실성에 의해서 내일 어떤 일이 생겨날지 모르고 또 그 일은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과 공급자가 상호작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세상이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세상은 직업을 다듬어 만드는 교육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Job Crafting Educ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잡을 크리에이션, 만들기도 하지만 여러 잡을 조합을 해서 나에 맞게 내 직업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느 회사에서 일하느냐, 어느 직장에서 일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어느 직업으로 어떻게 일을 해 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에 고용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프리랜서를 해도 내 직업을 내가 만들어가고 그 직업은 끊임없이 변화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계속 다듬어가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직업이 만들어가는 거죠. 크래프팅, 크리에이션과 크래프팅, 메이킹과 크래프팅은 다른 것은 끊임없이 조합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계속 변화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능력. 그래서 큐시트를 그려주면은 이 큐시트에 의해서는 단기간에 빨리 갈 수 있지만 이 큐시트 교육의 가장 큰 치명적인 단점은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능력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이론적으로 살펴보면요. 70년대 에드워드 해시와 리차드 라이언이 자기 결정성 이론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발전하면서 여러 분야로 확대가 됐죠. 거기에 자기 결정성 이론의 핵심이 그러니까 자기 동기부여나 자기가 끊임없이 무엇을 해나가는 그 역량의 방향의 핵심은 자기 주도성과 역량, 자기의 역량,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련성, 내가 어디에 사회에 포함됐거나 이 세 가지 요소로 작동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 주도성은 거기의 핵심은 자기 선택권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self choice라 그러죠. 자율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내 스스로 하든지 아니면 남한테 의존하든지 모든 것을 자기가 상황에 맞게 자기가 선택하고, 그죠? 그리고 거기에 맞게 내가 주위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동료들이나 부모나 선생이나 상호작용을 하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그죠? 나의 긍정적인 피드백이라는 건 나의 역량을 인정받는 그런 세상. 그러니까 역량을 키우는 거죠. 키우고. 그리고 내가 어디에 소속돼 있고 나는 주위 사람들과 관계에 의해서 뭔가 어느 구선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한다. 이것은
안정성입니다. 영어로 secure and stable이라는데요. 지속적으로 내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그 요소입니다. 그죠? 이 세 가지 요소의 첫 번째 시작은 자기 선택권입니다. self choice. 그래야 자기 주도성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큐시트를 그려주면은 자기 주도성을 빼는 겁니다. 자기 선택권을.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면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역량을 키우는 것을 막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 상담할 때, 너가 앞으로 하고 싶은, 살고 싶은, 인생은 무엇이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냐? 물었을 때, 지금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원주민 세대는 바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선택권을 한 번도 누구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도 안 줬고 부모님들도 안 줬기 때문입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그렇다 보니까 자기 선택권이 없다 보니까 큐시트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가고 싶은 길은 내가 스스로 친구들이나 관계 속에서, 환경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내 생각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룰지는 모르는 겁니다. 왜냐면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큐시트를 안 그려줬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왜 안 그려줬냐?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은 그려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원주민이 살아가는 세상은, 그 패러다임은 지금의 이 디지털 이주민인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들한테 큐시트를 그려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큐시트를 그려주면 안 되고, 이 세대가 스스로 큐시트를 그려가게 하고, 그리고 그 큐시트를 자기가 계속 상황에 맞게 바꿔갈 수 있는 자기 선택권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왜 자기 자녀들한테 선택권을 못 주냐? 실패할까봐 못 주는 겁니다. 그런데 디지털 시대는 실패를 해야 그 실패를 통해서 스스로 배우게 됩니다. 제가 말하는 디지털 시대의 가장 행복한 인생, 가장 중요한 역량은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익히는 역량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라고 했습니다. 그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것은 실패를 통해서 익히는 겁니다. 그것을 실패냐 성공이냐고 안 따지고 새로운 용어 시행착오라고 합니다. 그죠? 시행착오. 그러니까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능력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자기가 거기서 배워나가는 역량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실패할까봐 걱정을 하고 큐시트를 그려주지 말고 자녀에게 선택권을 끊임없이 주면서 자녀가 스스로 선택해서 실패하고 거기서 다시 피드백을 받고 다시 업그레이드하고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그죠? 죽을 때까지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장하는 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해줘야 21세기 인공지능과 함께 사는 세상을 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녀에게 불안해하지 말고 큐시트를 그려주지 말고 자녀가 스스로 선택하고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